포브스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에 대한 단속이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SEC 대 리플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문서와 과거의 모순이 공개된 이후 포브스에 실렸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포브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상당히 영향력 있는 매체죠. 포브스는 미국의 비즈니스 및 재무 정보를 다루는 매체로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월간지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경제, 기업, 투자, 창업, 기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기사와 컨텐츠를 다루죠. 1917년에 설립됐고 현재는 가장 성공적인 기업가와 재벌들의 금융 정보, 기업 분석, 부자들의 순위, 비즈니스 동향 등을 다루고 매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목록인 포브스 400을 발표하며 이 목록은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주목받는 인물들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죠. 기업가들의 정신과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명한 비즈니스 지도자, CEO, 스타트업 창업자 등 다양한 인물들의 인터뷰와 의견을 싣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분석과 예측, 경제 동향, 투자 전략, 기업 관리 및 리더십 등에 대한 전문적인 기사를 다루고 있죠. 포브스는 경제와 비즈니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주요 출판물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및 재무에 대한 인사이트와 통찰력을 얻기 위해 포브스를 참고할 정도입니다. 자, 이런 영향력 있는 포브스에서 SEC를 비판하고 리플에 대한 조치는 도를 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 있는 포브스에서 미국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미 SEC는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인지도가 높은 출간지일수록 매우 조심스럽게 내용을 다뤄야 할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SEC의 눈치를 볼 만도 한데 포브스에서조차 SEC의 만행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이미 SEC의 만행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투자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SEC를 비판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매스컴에서 이런 기사를 다룰 수 있을까? XRP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XRP에 대해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포브스의 저명한 기자 샘 라이먼이 현재 진행 중인 SEC 대 리플 소송에 대한 분석을 공유했다. 라이먼은 SEC의 과거 진술, 운영, 현재 입장 사이의 모순과 상충을 지적했고 이것이 바로 SEC가 리플과의 소송에서 힘먼 문서를 봉인한 이유이다. 토레스 연방판사가 SEC의 진술과 문서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이 문서에는 판사가 사법 문서일 수 있다고 언급한 힘먼의 연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소송에 대한 판사의 최종 판결이 해당 문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힘먼 문서 공개 여부는 다들 다 아시죠? 지금은 연장 신청에 들어갔고 6월 13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근 토레스 판사의 힘먼 문서 비공개 기각 판결은 향후 리플과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움직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이번 판결이 리플의 승소로 이어져 전체 암호화폐 산업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죠. 리플 지지자 변호사인 존 디트는 현재 SEC의 입장이 법 집행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디트는 이번 소송에 대한 SEC의 초점이 단순히 미국 증권법 집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만약 그랬다면 SEC는 소송을 리플의 특정 자산인 XRP 판매로 제한했을 것이다. 빠른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사건은 오래전에 종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SEC는 소송을 아주 나쁜 동기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라이먼도 SEC가 암호화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SEC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포브스뿐만이 아니죠. 최근 정부 기관들, 기업들에서도 SEC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판이 멀지 않을 수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고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오래 걸리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처한 위기, 디폴트, 중소은행들의 파산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죠. 과연 미국은 이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까? 어떤 금융 정책을 펼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개인적으로 6월은 리플에게 큰 변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 새벽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됐죠. 새벽 5시 반에 시작이라고 했는데 6시 반으로 늦춰졌고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연준의 금리 발표도 6월에 있습니다.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연준 또한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리고 힘먼 연설 문서 공개는 6월 13일 공개되죠.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결정타를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6월에는 XRP가 큰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죠. 계속해서 바뀌는 금리 정책,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일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인데 경제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3, 4년은 내다보고 경제적인 예상을 해야 출산도 하고 아이도 키울 수 있을 텐데 이건 1년은커녕 반년마다 정책이 바뀌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정책으로 함부로 투자했다가는 아주 빚더미에 파묻힐 수도 있죠. 식량 문제, 기후 문제도 많이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 등등 이런 데이터들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리플을 보유하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는 암호화폐다. 비트코인이냐, 이더냐, 리플이냐. 비트코인도 좋고 리플도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징성에 투자를 하실 건지,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기 편한 인류를 위해 계속 진화하고 있는 리플을 선택하실 건지, 이것은 스스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저는 암호화폐 리플이 6월 달에 위로든 아래로든 뭔가 아주 큰 변동이 있을 것 같다. 데이터들을 조합해 보면 리플의 폭등을 예고하고 있지만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미국은 리플을 2년 반 동안이나 잠가버릴 정도로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또 한 번의 저점을 잡기 위해 리플에게 큰 악재를 부어버릴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큰 하락이 나올지라도 결국 리플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리플의 가치는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떨어진다면 저가 매수 찬스로 생각하면 좋고 대폭등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은 리플의 폭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거다. 지금 리플을 보유하시고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리플을 매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죠. 가지고 있는 보유량만 잘 지켰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모두가 리플을 던지지 않는다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신다면 정보는 생명이죠. 이 공시 사이트는 크립토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 세력들, 고래라고 하죠. 이런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나올 때마다 휴일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고요. 믿을 만한 곳에서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싶으신 공시를 클릭만 한다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별로도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작성을 하는 기사들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셔야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쉽게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바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공시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리플에 대한 게 궁금하시다 싶으면 이렇게 XRP를 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SEC에 관한 게 궁금하다 싶으면 SEC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고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와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단기적 관점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5곳에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악재와 호재 관련 이슈가 있는 즉시 바로바로 단톡방에 그 이유와 설명을 올려드리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포브스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에 대한 단속이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SEC 대 리플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문서와 과거의 모순이 공개된 이후 포브스에 실렸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포브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상당히 영향력 있는 매체죠. 포브스는 미국의 비즈니스 및 재무 정보를 다루는 매체로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월간지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경제, 기업, 투자, 창업, 기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기사와 컨텐츠를 다루죠. 1917년에 설립됐고 현재는 가장 성공적인 기업가와 재벌들의 금융 정보, 기업 분석, 부자들의 순위, 비즈니스 동향 등을 다루고 매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목록인 포브스 400을 발표하며 이 목록은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주목받는 인물들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죠. 기업가들의 정신과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명한 비즈니스 지도자, CEO, 스타트업 창업자 등 다양한 인물들의 인터뷰와 의견을 싣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분석과 예측, 경제 동향, 투자 전략, 기업 관리 및 리더십 등에 대한 전문적인 기사를 다루고 있죠. 포브스는 경제와 비즈니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주요 출판물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및 재무에 대한 인사이트와 통찰력을 얻기 위해 포브스를 참고할 정도입니다. 자, 이런 영향력 있는 포브스에서 SEC를 비판하고 리플에 대한 조치는 도를 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 있는 포브스에서 미국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미 SEC는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인지도가 높은 출간지일수록 매우 조심스럽게 내용을 다뤄야 할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SEC의 눈치를 볼 만도 한데 포브스에서조차 SEC의 만행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이미 SEC의 만행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투자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SEC를 비판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매스컴에서 이런 기사를 다룰 수 있을까? XRP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XRP에 대해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포브스의 저명한 기자 샘 라이먼이 현재 진행 중인 SEC 대 리플 소송에 대한 분석을 공유했다. 라이먼은 SEC의 과거 진술, 운영, 현재 입장 사이의 모순과 상충을 지적했고 이것이 바로 SEC가 리플과의 소송에서 힘먼 문서를 봉인한 이유이다. 토레스 연방판사가 SEC의 진술과 문서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이 문서에는 판사가 사법 문서일 수 있다고 언급한
흰먼의 연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소송에 대한 판사의 최종 판결이 해당 문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흰먼 문서 공개 여부는 다들 다 아시죠? 지금은 연장 신청에 들어갔고 6월 13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근 토레스 판사의 흰먼 문서 비공개 기각 판결은 향후 리플과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움직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이번 판결이 리플의 승소로 이어져 전체 암호화폐 산업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죠. 리플 지지자 변호사인 존 디트는 현재 SEC의 입장이 법 집행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디트는 이번 소송에 대한 SEC의 초점이 단순히 미국 증권법 집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만약 그랬다면 SEC는 소송을 리플의 특정 자산인 XRP 판매로 제한했을 것이다. 빠른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사건은 오래전에 종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SEC는 소송을 아주 나쁜 동기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라이먼도 SEC가 암호화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SEC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포브스뿐만이 아니죠. 최근 정부 기관들, 기업들에서도 SEC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판이 멀지 않을 수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고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오래 걸리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처한 위기, 디폴트, 중소은행들의 파산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죠. 과연 미국은 이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까? 어떤 금융 정책을 펼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개인적으로 6월은 리플에게 큰 변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 새벽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됐죠. 새벽 5시 반에 시작이라고 했는데 6시 반으로 늦춰졌고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연준의 금리 발표도 6월에 있습니다.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연준 또한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리고 흰먼 연설 문서 공개는 6월 13일 공개되죠.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결정타를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6월에는 XRP가 큰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죠. 계속해서 바뀌는 금리 정책,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일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인데 경제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3, 4년은 내다보고 경제적인 예상을 해야 출산도 하고 아이도 키울 수 있을 텐데 이건 1년은커녕 반년마다 정책이 바뀌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정책으로 함부로 투자했다가는 아주 빚더미에 파묻힐 수도 있죠. 식량 문제, 기후 문제도 많이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 등등, 이런 데이터들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리플을 보유하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해치 도구는 암호화폐다. 비트코인이냐, 이더냐, 리플이냐. 비트코인도 좋고 리플도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징성에 투자를 하실 건지,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기 편한 인류를 위해 계속 진화하고 있는 리플을 선택하실 건지, 이것은 스스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저는 암호화폐 리플이 6월 달에 위로든 아래로든 뭔가 아주 큰 변동이 있을 것 같다. 데이터들을 조합해 보면 리플의 폭등을 예고하고 있지만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미국은 리플을 2년 반 동안이나 잠가버릴 정도로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또 한 번의 저점을 잡기 위해 리플에게 큰 악재를 퍼 부어버릴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큰 하락이 나올지라도 결국 리플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리플의 가치는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떨어진다면 저가 매수 찬스로 생각하면 좋고 대폭등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은 리플의 폭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거다. 지금 리플을 보유하시고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리플을 매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죠. 가지고 있는 보유량만 잘 지켰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모두가 리플을 던지지 않는다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신다면 정보는 생명이죠. 이 공시 사이트는 크립토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 세력들, 고래라고 하죠. 이런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나올 때마다 휴일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고요. 믿을 만한 곳에서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싶으신 공시를 클릭만 한다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별로도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작성을 하는 기사들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셔야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쉽게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바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공시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리플에 대한 게 궁금하시다 싶으면 이렇게 XRP를 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SEC에 관한 게 궁금하다 싶으면 SEC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고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와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단기적 관점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5곳의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악재와 호재 관련 이슈가 있는 즉시 바로바로 단톡방에 그 이유와 설명을 올려드리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